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 바로 우리 아이들을 화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응급처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체 화상 환자 10명 중에 3명이 바로 4살도 채 안 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화상 위험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왜 유독 아기들 화상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2도 화상은 어른의 3도 화상과 맞먹는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 피부는 어른보다 훨씬 얇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어른보다 훨씬 깊고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왜 아이들에게 화상이 더 치명적인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상의 원인을 보면 사실 좀 놀라워요. 뭐 특별하고 위험한 물건 때문이 아니거든요. 뜨거운 국, 커피, 정수기나 전기포트. 전부 우리 집에 매일같이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집이 아이에게는 순간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화상은 단순히 피부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흉터가 뒤틀리고 관절이 잘 안 움직여서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평생 가는 산소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사고가 가장 잦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욕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아이를 옆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서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항상 물을 먼저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욕조에 넣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을 틀 땐 찬물부터, 잠글 땐 뜨거운 물부터. 이 순서만 지켜도 정말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기 목욕물의 가장 좋은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사이. 우리 체온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예요. 온도계가 없다면 아이를 물에 넣기 직전에 보호자분의 손목이나 팔꿈치 안쪽 연한 살로 온도를 꼭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간단한 확인 절차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번엔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기 젖병을 데울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뜨끔하실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왜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냐면요. 우유가 골고루 데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겉에 젖병을 만져보면 미지근한 것 같은데 막상 우유 안에는 아주 뜨거운 핫스팟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기가 모르고 마셨다가는 입안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모유에 좋은 영양소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에 젖병을 넣어서 몇 분간 중탕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15분,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화상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화상 응급처치의 핵심,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진정시키기. 즉시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얼음물처럼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감싸기. 깨끗한 멸균거지나 차갑게 적신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가볍게 감싸서 보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병원 가기. 응급처치를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화상 부위에 생긴 물집은 절대 터트리면 안 됩니다. 이 물집이 감염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터트리는 순간 2차 감염 위험이 확 올라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아주 위험한 민간요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상 입었을 때 소주를 붓거나 된장을 바르거나 이런 민간요법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소주는 상처를 자극해서 통증만 키우고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오히려 피부 조직을 손상시켜요. 특히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건요, 피부의 열을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가둬서 화상을 더 깊게 만들고 심각한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왜 병원 방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그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작은 화상이라도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화상 부위가 손, 발, 얼굴, 관절처럼 움직임이 많은 곳이거나 범위가 넓거나 물집이 잡혔다?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부위는 나중에 흉터가 아물면서 피부가 수축해서 아이의 움직임에 장애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화상이든 아무리 작아 보여도 차가운 물로 씻히고 깨끗한 천으로 덮고 그리고 병원 진료 보기.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당황스러운 순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